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0년 대선에서 외국 정부가 준 정치적에 관한 자료를 받겠으며 FBI에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공화당 정치인 일부 팍스 진행자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통령의 폭풍과도 같은 말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단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편집해 공개했다고 트윗했습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진위를 가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경제 파워로 다른 나라를 계속 협박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힘들고 오래 걸려도 결국은 미국 달러 파워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고야 말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2020년 대선 결과는 예상과 다를 것이라는 주제의 글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끝자락에서 두 척의 오일 탱크가 공격당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이었고 공격당한 한 척의 배에는 일본 관련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는 목적은 북한 이슈에서는 거의 밀려났지만 미국과 초긴장 상태인 이란에서 공을 세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라고 뉴스위크가 전했습니다. 위키릭스 창업자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와 결탁해 민주당 자료를 폭로한 줄리안 아산지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그 바로 전날까지 어쩌면 당일에도 들릴지도 모르겠죠. 특별하게 지금부터 더 폭탄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가장 많이 선거 캠페인에서 자료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 집무실에서요, 인터뷰를 했는데, 백악관 뜰에서 의자 놓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2020년 선거에서 외국 정부가 나의 정치적인 적에 관한 정보를 준다면, 받지 뭐. FBI에는 안 알려도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핵심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 정부로부터 정보도 받고 FBI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인터뷰를 한 앵커에게 당신도 당신도 듣기를 원할 걸, 누군가가 그런 걸 준다면 당신도 정치인이었잖아. 하원 의원이었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는 게 뭐가 잘못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한다면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 그러면 당신의 정치적인 적에 관한 정보가 있어 하면은 I think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나는 듣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파노폴리스가 노르웨이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라면 하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심지어는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도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아주 큰 말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팍스뉴스 같은 데서도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을 했는데 적절한 코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다른 외국 정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듣는 것과 내가 수없이 날마다 다른 나라의 정치 수반이라든가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최근에 내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났고 찰스 왕세자 프린스 오브 웨일즈 스펠도 틀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을 고치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아일랜드 총리도 만났고 어제 그 뭐 폴란드도 만났고 폴란드의 대통령도 만났고 프랑스의 대통령도 만나고 이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대해서 그럼 FBI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지 돼? 그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그 다음부터 믿겠어? 하면서 페이크 뉴스라고 제가 좀 전에 잠깐 그 핵심 부분만 전해드렸던 것이 페이크 뉴스가 다 그 내용을 플레이를 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의 그 부분만을 딱 그 편집을 해서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ABC 방송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것도 대통령이 페이크라고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본격적인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앵커가 물어봅니다. 아들 어제 상원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뭐 비공개 뭐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니까 그래 만나야지 좋다 하고 만났잖아요.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오늘 뭐 연방상원 그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소 안 했잖아요. 특별검사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렇지 기소되지 않았지 기소된 거 그랬는데 기소도 안 됐는데 페이크 뉴스들은 그동안 뭐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커가 그때 그 러시아에서 그 정보를 준다고 했으니까 FBI에 알렸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그 입장이 돼봐. FBI에 연락을 했겠어? 연락 안 했을걸? 다른 나라에서 뭔가 나에게 나의 그 정치적인 적에 관한 정보를 준다면 내가 정말 인생에서 많은 거를 봤는데 내 인생 전체에서 FBI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뭐 in my whole life에 당신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에 FBI에 전화하지 않았을걸?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Somebody comes up 했습니다. and says, "Hey, I have information on your opponent. Do you call the FBI?" I don't it's think. coming from I'll tell you Russia, what. you do? I've seen a lot of things over my life. I don't think in my whole life I've ever called the FBI. In my whole life.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테파노폴리스가 알고는 전에 했는데 그 정치 캠페인에 나갔을 때 뭔가 훔친 브리핑북을 받았을 때 바로 FBI에 연락을 했는데라고도 The 얘기해요. FBI. You throw somebody out of your office. You do whatever Al you do. Gore got a stolen briefing book. He called the FBI. Well, that's different. A stolen briefing book. This isn't a stolen. This is somebody that said we have information. 그건 다르지. 이건 훔친 브리핑북이 아니란 말이지. 훔친 게 아니야. 우리가 당신은 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외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FBI에 전화 걸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만하지. Give me a break.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On your opponent. Oh, let me call the FBI. Give me a break. Life doesn't The work that FBI way. director said,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지금 캠페인 시즌인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가 상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이라던가 이런 정보를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FBI에 전화를 해야지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 campaign this time around, if foreigners, if Russia, if China, if someone else offers you information on an opponent, should they accept it or should they call the FBI? I think maybe you do both. I think you might want to listen. There's nothing wrong with listening.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게 듣기도 하고 FBI에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I think maybe you do both. 우리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듣는 것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If somebody called from a country, Norway, we have information on your opponent. Oh, I think I'd want to hear it. You want that kind of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It's not an interference. They have information. I think I'd take it. If I thought there was something wrong, I'd go maybe to the FBI. 네,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maybe FBI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노르웨이 같은 그런 나라에서 정보를 준다고 할 때
뭐 어떤 나라에서 전화를 나에게 해서 그러면 I think 나 그거 듣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앵커가 그럼 우리 선거에서 그런 외국의 개입이 있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 그게 개입이 아니지. 그들이 정보를 갖고 있고 나는 정보를 테이크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적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외국 정부가 나에게 줬고 내가 그것을 받고 이런 과정을 FBI에 전화를 한다고? FBI가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니지. 그런 것까지 조사할 인력이 없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But when somebody comes up with Oppo research, right? They come up with Oppo research. Oh, let's call the FBI. The FBI doesn't have enough agents to take care of it. 어퍼 리서치라고 하죠. 어퍼넌트에 대한 나의 정치적인 적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FBI 그 조사할 인력이 없어. It's called Oppo research.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고의 훔친 북 브리핑이라고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위킬릭스가 폭로한 것도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훔쳐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이메일 해킹한 것 이것을 폭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얼만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FBI에 얘기를 하고 알고처럼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의 2020년 대선에 적용을 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사람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개입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환영을 하고 있다. 이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역시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코리 부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집무실에서 일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후보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탄핵을 얘기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는 검찰총장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노스코리아가 지금 전부 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야말로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NN 방송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거의 관계가 뭐 가장 나쁘죠. 해서 특히 CNN의 크리스 쿠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룰, 법 같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안중에도 없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말하자면 뭐 그만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인생 많이 살아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하나도 잘못인 게 아니다. 우리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그에게 올바른 것은 단 한 가지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만 한다는 것. Do what is good for me. 이게 너무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트럼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MSNBC의 조 스카보로 같은 경우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쁩니다.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단 한 명의 상원 의원도 남자건 여자건 하원 의원도 남자건 여자건 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공화당은 이제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이런 코멘트까지 한다면은 대통령을 비난을 해야 된다. 만일 공화당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이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션 해니티는 좀 달랐어요. 어제 저녁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튼 뭐 이런저런 특별한 눈에 띄는 이유는 없는데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처럼 말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안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천재처럼 잘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이 되자 팍스 앤 프렌즈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팍스 뉴스의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요즘 팍스 앤 프렌즈는 3명이 진행자니까 이 3명 가운데 가끔 돌아가면서 한 명씩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2명은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고 나머지 1명 원래 이 사람 백악관에 들어가나 마나 하다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브라이언 킬미드만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브라이언 킬미드는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뜻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이언만 이거는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 정보로부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상대 적에 대한 정치 라이벌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그것으로 주고 그게 승리를 선거에서 했을 때 그 정보를 준 외국 정부가 뭔가를 원할 수 있다. Want something back. 이게 이제 give and take의 기본적인 이거야말로 인간 사이에 뿌리가 없다는 그 룰인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여지를 둡니다. 대통령이 잘못 말했기를 바래 하면서 팍스가 또 선전을 하죠. 대통령이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 하는 것이고 지금 공화당에선 유일하게 린지 그레이엄 의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Dirt on Trump, document unverified used to get a warrant. That's why I'm so upset about that. Foreign influence in our elections is growing, not lessening, and we don't want to send a signal to encourage it. So that's why I think looking. 네, 외국 정부의 어떤 그 미국의 그 선거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다. 우리가 뭐 좀 공작을 해도 되겠네. 분명히 2016년도에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는 그 능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러시아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했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당선이 되고 나면 러시아의 인권 문제부터 들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그런 원함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린지 그레이엄이 공화당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케빈 맥카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못 들었네요, 제가. 지금 공화당도 대통령의 이 커멘트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해서 팍스 뉴스는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We will soon find out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팍스 뉴스가 거의 그 전용이다시피 하게 또 이제 대통령을 그 자주 출연을 시키는데 내일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이슈는 민주당에서는 크게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오늘 그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특별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의사당에서 따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긴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오늘의 미국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정치에 관한 뉴스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려고 애써보겠다 했더니 또 다른 분이 반응을 주시기를 지금요 미국 안에서건 미국 밖에서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하나 행동과 말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생활에 변화가 되고 또 한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한국의 운명도 걸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되느냐 아니냐는 너무나 세계사에서 중요하고 모두에게 연결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물건값부터 뭐 이민에 관한 문제부터 그래서 뭐 제가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은 조금 큰 그림을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글에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의 글이나 주장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담겨 있냐면요. 아주 논리적인 그 증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어떤 때는 뭐 큰 흐름은 있지만 무조건 좋다 신격화하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뉴트 깅그리치가 지금 그런 글을 썼고요. 또 뉴트 깅그리치도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지 되잖아요. 아주 잘 보여서 와이프 이런 경험 전혀 없는 물론 대사는 정치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티칸 대사로 와이프를 보냈고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뉴욕 타임즈 계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반이 또 영국에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뭐 국제 정치 관계의 칼럼니스트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어느 정도의 해를 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또 세계사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두 개의 그림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방송 올렸다가 끝나서 못 들려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뭐 외국 정부가 내 정치적인 적에 관한 정보를 준다면 당연히 받지. 그리고 FBI에 연락을 해? 당신 같으면 하겠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대통령 친구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다 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no라고 답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못 들려드렸던 부분은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의 이제 원내대표예요. 소수당이죠. 그래서 원내대표고 낸시 펠로시는 다수당이니까 하원 의장이 됐는데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외국 정부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기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다시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커멘트가 옳은 커멘트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케빈 맥카시가 기자들에게 지금 다들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위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같은 당의 대통령을. 그런 겁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뭐 법 전문가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무장관이 되거나 여러 가지 청운의 푸른 꿈을 펼쳐봤지만 인기가 없어요.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일로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결국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와이프가 바티칸 대사가 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는데 오늘 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2020년 대선은 아마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 대체적인 예상이 지금 이런 것이구나.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생각하는 것은, 여론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격전지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지금 예비선거 후보들에 비해서 선거가 지금 치러지면 다 진다 하는 그 퀴니피악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더니 어떤 청취자분이 이상하네. 며칠 전에는 대통령이 이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하는데 며칠 전에는 그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지지를 할 것인가 물어본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내가 설령 싫어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과반수였다는 거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지지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지겠다. 그런데 스냅샷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뉴트 깅그리치의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리더를
만나서 얼마나 잘하는가. 더군다나 일본의 왕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난 외국 리더라는 것에도 막 굉장히 점수를 줬고요. 다른 나라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의미는 있죠. 그리고 영국의 그 버킹엄 궁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서 또 그 피어스 몰건과 인터뷰를 했는데 얼마나 인터뷰도 잘하든지 정말 대통령스럽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런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파들이 시위를 했지만 너무나 작다. 스몰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 인파는 타이니하다고 있는데 런던에서만 뭐 10,000명도 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숫자를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그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을 때 시위와 비교해보라 하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땐 냉전이었고 80년대.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노르만디에서의 그 연설은 얼마나 대단하게 파워풀하고 훌륭했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연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였으니까는요. 우리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은 절대로 깨질 수 없다 하는 말이었는데 원고를 읽었어요. 지금 동맹의 그 중요함을 그때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행동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아이리시 그 총리와도 만났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멕시코 관세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했고 그 동안에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의 면모를 마음껏 그 발휘를 하고 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할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 들여다보면 얼마나 형편없는가. 민주당에서 제일 도드라지는 사람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인데 그는 36년 상원 의원, 하원 의원도 포함해서겠네요. 그리고 8년을 부통령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이름 인지도는 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이제 후보로 나가서 그 조사를 받으면은 나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올 게 덜한데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한 뭐 반세기를 정치에 몸담았으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1972년도였습니다. 아니타 힐 교수, 토마스 크리얼런스 지금 연방 대법관 유일한 흑인 대법관 그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다 했을 때 백인 남자로서 상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조 바이든도 강하게 아니타 힐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죠.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72년과 2019년. 두 번째 그는 또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하이드 수정안이라고 해서 조 바이든이 평생 카톨릭 신자인데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민주당이니까 지지하지만 뭔가를 조금 더 지지하게 되는 이 안을 이 안은 사실은 이 말씀 다 드려야 되겠네요. 안 드린다고 하다가도 연방 정부 돈으로는 뭐 그 낙태를 좀 하기 힘들게 하는 낙태를 하되 제한하는 것을 두는 이게 하이드 수정안인데 지금까지는 하이드 수정안을 조 바이든이 지지하다가 안 지지했다. 이런 것들 환경에 대해서도 더 좌측으로 가고 하는 게 조 바이든의 장점은 센터에 있는 것. 진보면서도 그런 건데 점점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바이든은 자해를 많이 입히는 후보가 될 것이다. 말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여성의 헤어에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아본다던가 뭐 이런 등등 중국을 뭐 좀 방어를 한다던가 중국에 대해서도 또 입장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 조 바이든은 결국은 아주 후져질 거다. 조 바이든이 후져지고 나면은 민주당에 지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버니 샌더스는 뭐 구소련 당시에 구소련의 어느 정도 이념도 지지했고 카스트로도 지지를 했었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 소셜리스트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제목에 보면은 트럼프 2020년도 선거 결과는 당신이 지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고 박스뉴스에서 오피니언을 이렇게 말로 하고 글로 쓴 것인데 뉴트 깅그리치가 볼 때도 지금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반대되는 내용인데
국제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일본 이슈와 함께 전해드릴까요? 광고부터 조금 들으신 뒤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책도 가끔 씁니다. 이 사람은 기디온 락만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예전에 뭐 주필도 하고 지금 어쨌든 칼럼니스트로 국제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오늘 실린 칼럼의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Great Again이잖아요. 구호가. 근데 그것을 Scary Again. 다시 두렵게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네요. 오늘 여기 실린 사진을 보니까 깜깜한 바탕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형상이 보이고 더 도널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갓파더의 포스트와 비슷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국내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피아 보스처럼 행동한다. 이게 사실은 제임스 코미가 연방수사국장이 해고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마피아를 기소하는 검사와 같이 나는 행동했어야지 됐다.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컬럼니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건축 일을 했었고 건축 일은 마피아가 많이 개입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친구도 마피아 보스도 있고 그래야 시멘트 같은 것을 아주 싸게 삽니다. 그리고 아니면 뉴저지의 카지노, 쓰레기, 로스앤젤레스에 다 마피아들 뭐 어느 인종의 마피아냐, 이태리 마피아냐, 알메니안계 마피아냐가 다르지 마피아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이 그런 일을 해서 성장을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정책 같은 거 펼치는 것을 보면은 Godfather 아니면 TV에서 많이 보셨죠? 소프라노와 소프라노즈와 같다. 그런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 컬럼니스트가 지금 스타일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마피아처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일인데 현대 사회에서 마피아라는 게 그러잖아요. 퍼스널 릴레이션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보스와 나와의 완전 충성 그리고 믿는 것이라고는 오직 아주 코어 가족, 핵심적인 가족만 믿고 그리고 마피아가 하는 게 아주 따뜻한 말을 했다가 갑자기 그냥 확 위협을 해버리고 그 협박에서 더 공손한 말로 가고 이런 식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마피아를 비난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 정도는 동의를 할 것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Scary Again. 두려움 같은 거 무섭고 막 이렇게 펼쳐서 뭔가 이게 지금 잘 돼가고 있네, 이기고 있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비교를 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고 너무나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안 됐었던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프로페셔널하고 합리적인 미국의 대통령이 마피아 패밀리인 푸틴의 모스크와 또 시진핑 패밀리잖아요. 베이징도. 그 패밀리와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보게 하려니까 안 됐었던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터프한 가이를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막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저렇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기꺼이 선택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일하고 있잖아. 멕시코의 이민 문제로 딱 관세 협박을 하니까 이게 뭐가 조금 되고 있고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란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뭐가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고 중국도 파웨이의 딸을 갖다가 그냥 캐나다에서 확 그냥 체포를 해버리고 어쩌고 하고 파웨이와 거래하지 마라 하니까 좀 움찔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무시하고는 그 마켓의 시장 크기나 테크놀로지나 더 중요한 건 달러죠. 뭐가 안 되니까 당장.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고분고분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미국이 얄미워도 러시아를 기축 통화로 할 수가 있어요? 경제가 그 정도가 되지가 않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격과는 상관없이 중국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미국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EU도 못하죠. 유로가 달러의 라이벌이 됩니까? 지금 뭐 어림도 없죠. 더군다나 이제 유로존 그 크라이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계속 Make America Scary Again을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도 이게 이제 계속 들리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 전해드렸었잖아요. 미국의 시스템을 믿는 것이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이게 계속 가고 한다면 다른 나라도 이미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멀고 험해서 당장 고통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국이 그 방법을 미국을 떨쳐버리고 달러를 떨쳐버리고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게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컬럼이었습니다. 기디온 그 라크만 씨의 글이었고요. 5일 미국이 달러라면 5일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과 뭐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걸프 오브 오만 하니까 오만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걸프 오브 오만에 그게 이제 그 정말 끝자락이에요. 그 호르무즈 해협의 끝자락이니까 이 오만이 서쪽으로 호르무즈 해협 해서 이제 페르시아만 그리고 남쪽으로 아라비아해 하니까 여기가 이제 5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통로잖아요. 여기서 두 척의 그 배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뭐 무슨 뭔가 아무튼 공격을 받아서 불도 타고 그 승무원들은 다 무사히 탈출을 했다고 하고 미국이 또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회사의 배고 또 하나는 노르웨이 회사의 배인데 대만이 빌려서 뭔가를 움직였는데 이제 그 두 척 배 가운데 하나의 배에 일본 관련 상품이 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이란이 공격한 걸 거야. 왜냐면 오일 값이 오늘 확 올라갔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란이 했을지도 몰라 하는데 더군다나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도 보여지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이란이 긴장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내가 협상해서 뭔가를 잘할 거야. 핵 협상은 깨버렸지만 하는데 여기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뭐 오일 거래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볼게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일본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 있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도 만나고 이란의 정치 지도자도 만나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 뉴스위크에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핵협상이라는 건 이란은 그 당시에 참여도 하지 않았고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영국, 프랑스가 아니잖아요. 뭐 유럽연합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래도 다만 미국과 연결이 있다는 이유로 뭔가를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이 해상에서의 그 일이기 때문에 또 일본 물건이 실려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도 경고를 주고 오일값 확 올려서 미국에도 경고 주고 우리 아직 살아 있거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짐작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은 이렇게 이란 문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게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란은 뭐 우리가 핵협상 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미국이 다른 많은 유럽연합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이 맺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깨면서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일본의 지도자인 아베 신조 내가 어느 정도 해결했잖아. 이게 이제 아베 신조의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줄리안 아산지가 위킬릭스를 창업한 그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되는 절차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의 말하자면 뭐 미국식 국토안보부 장관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 사람이 오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줄리안 아산지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했고, 결론적으로는 영국의 법원이 결정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줄리안 아산지가 복역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영국이 그 하라고 했었던 것을 많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스웨덴하고도 걸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18개 그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밀 문서를 뭐 공개를 했다던가, 네,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에 라디오 서울 방송 강희신이 진행하는 오늘의 미국에서 실수로 컴퓨터 마우스를 살짝 터치를 했더니 마우스가 하도 예민해서 원하지 않았던 그 음을 내보냈던 생방송 실수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줄리안 아산지가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파이 혐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올 수 있을지, 온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걸릴 테고, 사실은 원래 법원 그 청문회가 5월 달에도 예정돼 있었는데 항상 이런 때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거예요. 미루고 싶은 일은 본인이 내가 너무 아파서 법원에 출석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줄리안 아산지의 위킬릭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다 비밀로 보호가 돼야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가 세상에 많은 것을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이 알려질 때에 항상 그 목적이 있고, 또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영향과 작용과 반작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로 볼 때는 선한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돈키호테적인 돌출 행위에서 그런 것인가, 또 반대로 악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킬릭스와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평가는 항상 조금 뒤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사적인 감정 다 없애고 나서 그때는 이상하게 또 저절로 다 정리가 돼요. 그 전에는 작은 것에 집착을 했었던 것이 다 작은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항상 꼭 남아야지 될,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아 있어야지만 될 것들이 저절로 섭리에 의해서 남아지잖아요. 네. 텍사스 공화당주 맞죠? 이게 웬일이래요. 텍사스 공립학교 대학교에서는 지금 법안이 2개가 상정됐는데, 교수와 교직원이 섹스에 관한 조크를 잘못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보고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그런 법안이 나왔대요. 이거 사실 민주당식인 것 아닌가요? 그 이슈 자체는. 강일신이었습니다.